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9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정치 혼란이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주요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좀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이번에는 탄핵론이 스물스물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화두가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선 여기에는 주인공이 세 부류입니다. 그럼 이 세 부류 여기서 이해관계를 좀 정리를 해 드려야 좀 쉽겠지요.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나오는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고요. 내년에 치러질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 대권 경쟁자입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민주당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괴롭히겠지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한 명은 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왜 여기 등장인물이 된 거냐? 미국 야당에서 이제 트럼프를 옥죄고 경쟁 구도에서 선점을 취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이 필요할 테고요.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도구들을 민주당은 하나씩 보따리를 풀면서 지속적으로 내놓을 테고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겠다라고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건 바로 난 압박하지 않았다를 증명할 수 있다. 난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뉴욕 증시와 해외 선물 시장에 등장한 거냐? 이런 생뚱맞은 사람이 나오면서 좀 전개가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죠? 시황 정리 영상 시간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추후 기회가 된다면 혹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정리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분쟁 중이고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돕자라는 내용을 미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군사 원조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보류하는 등 군사 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부 고발로 화두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일파만파 번지면서 탄핵까지 여론이 확산된 것이고요. 어제 금융시장을 뒤흔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인데요. 이슈가 핵폭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가능성으로는 이제 하원이 트럼프 탄핵을 가결하고 그 다음에 상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요. 미국은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의회 제도이고요. 우리나라는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 기관은 헌법재판소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도 이거를 겪은 적이 있었지요. 어쨌든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추진됐을 당시와 같은 경우라고 보고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클린턴 2.0 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의 불씨가 약해지기 전까지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금융시장이 이제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호재와 악재가 엇갈렸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주요 지수를 좀 상승세로 이끌었었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초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을 고강도로 비판하면서 또다시 불안감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황정리에서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함으로써 유로존도 마찬가지였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다라고 공유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의 경제지표 발표에서는 미국의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투자, 제조업,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이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부문이 견조함을 경제지표에서 확인시켜 주었었잖아요. 하지만 어제의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 결과는 최근 3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한 데다가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소비 부문마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쩌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얼어붙었고 다우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록 전문 공개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 이후 주요 지수의 낙폭도 좀 다소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8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46%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 검증 영상 공유 드렸었지요. 나스닥 지수는 어마어마한 낙폭 흐름을 직접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위주로 거래하시는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의 회원분이시라면 이제 밤 10시 이후로 주로 새벽까지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큰 수익을 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가 60분봉 차트상에서 왜 TV 진입을 고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미 지나간 차트로 보는 거지만 TV 매도 진입 시점이 일정 부분 이제 손실 구간에 있었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기법을 통해서 최고점에서 매도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검증을 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시각 나스닥 지수 60분봉 차트 보면요. 어저께 어마어마한 매도 추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 하락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60분봉 기준으로는 대추세는 매도 추세이니까 나는 매도 진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게 있겠지요. 3분봉 기준으로 만약에 TW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TW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간 8시를 향하고 있죠. 얘가 횡보를 할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TW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TV 매도 신호를 기다리거나 혹은 TW 매도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국제유가 또한 미중 간의 무역 불안에 미국 정치 상황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어제 미국의 금융시장은 위험자산 전반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란 정세 관련해서는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를 더 누그러뜨리는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지는 않았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 능력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 조작이나 지식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등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관행을 비판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고강도의 중국 비판 역량으로 또다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원유 시장은 앞으로도 출렁댈 수 있는 여지가 또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어제는 나스닥 지수도 검증 영상을 드렸지만 크루드 오일도 검증 영상을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시간봉 기준으로 크루드 오일을 봤었을 때 어제의 시점에서는 매도존과 매수존이 같은 방향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진입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매도 진입 신호를 기다렸었는데 굉장히 매섭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었었지만 결국에는 11시에서 12시 사이 3분봉 기준으로는 11시 12분, 15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매수 존을 한 번 더 쭉 밑으로 내리면서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단서를 달았었던 게 매수 존을 추가적으로 더 허물고 내려갈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물고 내려가는 과정에 60분봉의 흐름과 3분봉 차트상에서의 TV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어 홀딩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존을 쭉 밀고 내려와서 70틱 수익 구간으로 청산을 하는 영상 마지막으로 공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크루드 오일도 늦은 시각이나마 매도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 거지요. 현재 시각 크루드 오일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속해서 매도 추세에 이어지고 있어요. 나스닥과 같은 상황이죠. 60분봉 차트상에서는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매도 진입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내가 매도 진입을 한다면 우선순위로 둔다면 어느 시점에 우선순위로 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개장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쭉 큰 폭은 아니지만 천천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만약에 TW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나는 매수 진입을 해도 되겠죠. 매수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60분봉 차트상에서 매도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추세 원웨이로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원웨이 매수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고 진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진입을 한다 할지라도 60분봉 차트상에서는 매도 추세가 진행 중이므로 TV 매도 신호나 TW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를 중간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매수 진입 지금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난 매수 진입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된다면 내가 거래를 시작하기 30분 전에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가격이 일정 부분 TV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TW 매도 신호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임박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한 다음에 매매 준비를 하시면 좀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 11시에 FOMC 멤버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11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의 영향 받게 될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오늘 갑자기 사라진 불씨가 될 리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생산 능력, 이 회복 기간에 대한 것도 예의주시하게 될 테고, 그렇다면 유가는 재고가 많이 남았을까 줄었을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분석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감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안도감에 더 크게 위안을 받을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 오늘 방향성 좀 시원하게 보여주어서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트레이더 여러분들께서 원칙 매매로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